원래 저는요, 평범한 일상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크게 특별할 것도 없는 하루, 조용히 흘러가는 그런 날들이 참 좋거든요. 그날도 정말 그런 날 중 하나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끈한 커피 한 잔 내려 마시고 창밖을 보니까 햇살도 꽤 괜찮더라고요. 바람도 선선하고 기분도 괜히 좋아서 오늘은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나 싶었어요. 평소처럼 노트북 앞에 앉아서 일도 좀 하고 중간에 집 정리도 하고 별거 아닌 일상들이 그냥 착착 이어졌죠. 그러다가 딱 점심쯤이었어요. 문자가 하나 띠링하고 온 거예요. 편의점 택배 알림이었어요. 고객님, 편의점에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아, 맞다. 며칠 전에 주문했던 소소한 생활용품이 있었거든요. 기억이 났어요. 새로 산 노트북 거치대랑 소소한 간식거리들. 별거 아니지만 기다리던 거라 괜히 설레더라고요. 잘 됐다. 점심 먹고 산책 겸 택배나 가지러 가야겠다. 그렇게 느긋하게 준비하고 슬쩍슬쩍 거울도 보면서 나왔어요. 편의점은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정말 가까운 곳이에요. 동네에 오래 살다 보니까 그 편의점도 자주 가는 곳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별일 없이 평화로운 날은 꼭 어딘가에서 삐걱거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진짜 몰랐어요. 그날 저는 진짜 편한 마음으로 집을 나섰거든요. 햇빛도 쨍하고 바람도 선선해서 기분도 좋고 주머니에 손을 툭 찔러 넣고 가볍게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걸었어요. 근데 편의점 문을 딱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가게 안 분위기가 평소랑 달랐어요. 뭐랄까, 공기가 딱딱하다고 해야 할까? 늘은 반갑게 인사해주던 알바생 대신 나이 지긋한 사장님이 카운터를 지키고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있고 시선은 저를 힐끔 보고 말고 살짝 당황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면서 다가갔어요. 안녕하세요. 저 택배 찾으러 왔어요. 최대한 상냥하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했어요. 근데 그 사장님 저를 제대로 보지도 않고 툭 한마디 없어요. 네? 잠깐 뭐라고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문자 보여드리려고요? 아, 여기요. 문자 왔거든요. 도착했다고. 근데 사장님은 문자고 뭐고 볼 생각도 안 하고 대뜸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몰라요. 택배 없어요? 없으면 없는 거예요. 돈이요? 진짜 싸늘했어요? 뭐랄까, 마치 귀찮게 하지 마라, 꺼져라, 이런 뉘앙스가 다 들어간 목소리였어요. 그때부터 제 속에서 뭔가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 불쾌함 아시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택배 찾으러 온 게 죄야? 순간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대충 넘어가면 괜히 억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참으면서 최대한 부드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제 야간 근무하셨던 분이 보관해 놓은 거 아닐까요? 한번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이때는 진짜 손 모아가면서 거의 기도하듯 부탁했어요. 근데요, 그 사장님 제 말을 다 듣지도 않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 진짜 귀찮게 하지 마세요. 바빠요. 그 순간 여러분 진짜 내 귀를 의심했어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설마 고객한테 저런 말을? 그런데 아무리 귀를 후벼 파봐도 정확히 들었어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이요, 귀에 딱 박혀서 지워지질 않았어요. 그 짧은 순간 별별 감정이 휘몰아쳤어요. 어이없음, 황당함, 억울함, 서러움, 심지어 괜히 자존심까지 상하는 거 있죠? 나 지금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건가? 내가 뭐 큰 민폐 끼쳤어? 택배 찾으러 온 것도 잘못인가? 수십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럴 때 진짜 빡치면 사람이 말도 안 나와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뭐라고 대꾸도 못하고 어버버 하다가 그냥 나와버렸어요. 문을 밀고 나와서 편의점 바깥 공기를 마시는데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속에서는 뭔가 울컥하고 끓어오르고 진짜요, 그날처럼 억울하고 속상했던 날도 드물었어요. 저는 거기서 5분쯤 멍하니 서 있었어요.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이걸 그냥 넘겨야 하나?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나 무시당했어. 근데 괜히 또 일 크게 만들긴 싫고 진짜 1000번 만번 고민했어요. 근데 결국 가슴 한가운데서 이건 참으면 안 된다 는 작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맞아요. 참는 건 나만 손해거든요. 그렇게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국민신문고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전쟁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편의점 앞에서 멍하니 서 있던 제가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다봤어요. 국민신문고 앱 아이콘이 눈에 띄게 반짝이는 것 같더라고요. 마치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말해주는 것처럼요. 그때 문득 제 안에서 어떤 본능 같은 게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왜 있잖아요. 오래전에 했던 일이었지만 제 전 직장은요. 바로 공공기관이었습니다. 아주 딱딱하고 책에 잡힌 그런 곳. 물론 지금은 그만둔 지 꽤 되었지만 그때 몸에 익혔던 민원 처리 시스템, 행정 절차 이런 건요. 한번 배워두면 평생 가요. 이게 사람 몸에 배인다는 게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찌르면 정확히 반응이 오는지도. 그래,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상식이라는 선이 있어야지. 그 선을 넘었으면 그에 맞는 대가도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아주 차분하게, 정말 차분하게 신고를 위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상태였지만 그대로 써버리면 감정만 앞서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딥 브리딩, 심호흡을 하고 정확하게 조목조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제목은 아주 중요해요. 민원 들어가는 첫 문장부터 강력하게 박아줘야 담당자가 이건 중요하다 하고 눈을 딱 뜨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목부터 이렇게 썼어요. 편의점 점주의 고객 응대 중 욕설 및 태도 불량, 현장 녹취 포함 정신적 피해 심각. 좀 세게 들리죠?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어느 정도 자극적으로 써야 움직입니다. 그냥 불친절했어요로는 안 움직여요, 정말. 그리고 본문을 작성하는데 제가 일했던 경험을 그대로 써먹었어요. 날짜와 시간 2025년 4월 21일 오후 1시 15분경. 장소 구로 소재 편의점. 상대방 인상차게 남성 50대 후반 추정. 단정치 못한 복장. 상황 서술. 택배 수령 요청 시에 몰라요. 귀찮게 하지 마세요라는 발언을 하였고 고객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감정적 언행을 보임. 이런 식으로 제가 마치 현장 조사관이라도 된 듯 팩트로 조져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얼마나 큰 불쾌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길게 진심을 담아 적었어요. 택배 수령이라는 기본적인 소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에서 무례한 발언과 태도는 단순한 불친절을 넘어 고객에 대한 인격 모독으로 느껴졌습니다. 이후 극심한 불쾌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당 점주의 공식 사과와 본사 차원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민원을 작성합니다. 그렇게 작성한 글을 최종 점검 3회, 맞춤법 검사 1회, 톤 점검 1회 후 드디어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그 순간 손끝에서 뭔가 전기가 찌릿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이상하게도 기분이 좀 후련하더라고요. 물론 분노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는 느낌? 그게 있었어요. 그날 밤엔 친구한테도 톡을 보냈어요. 나 민원 하나 넣었는데 진짜 칼같이 써서 보냈어. 예전 직장 뺨치게 썼다? 친구가 바로 답장 왔죠. 너 그쪽 일 했잖아. 민원 당하는 쪽에서 엄청 싫어할 스타일 컥. 근데 잘했어. 그 메시지를 보고 괜히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 진짜 이야기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새벽같이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모르는 번호. 처음엔 스팸인가 싶어서 받지 말까 했는데 뭔가 느낌이 쌓여서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편의점 CS팀입니다. 어제 접수해주신 민원 확인하고 연락드렸습니다. 와, 진짜 이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민원 진짜 빨리 돌 때는 무섭게 빨라요. 그쪽에서 먼저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꺼내는데 그 순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냥 괜찮아요 할 마음이 없었어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제가 느꼈던 모욕감과 불쾌함, 그리고 정당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점까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야기해줬어요. CS 담당자는 연신 죄송합니다만 반복했지만 그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건 조금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딱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막장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민원 넣고 CS팀에서 사과 전화까지 받고 그쯤이면 좀 마무리될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드라마의 오프닝이었어요.
그 다음날 오후쯤이었어요. 이상하게 휴대폰으로 전화가 자꾸 오는 거예요. 처음엔 또 CS팀인가 싶었는데 번호가 좀 다르더라고요. 지역 번호도 아니고 그냥 핸드폰 번호. 처음 한두 번은 안 받았어요. 근데 세 번째쯤 전화가 오는데 뭔가 직감이 딱 왔어요. 아, 설마 그 편의점 사장이겠지? 네, 맞았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 무뚝뚝한 목소리. 바로 그 사람. 그날 절 무시하고 귀찮다며 내쫓은 그 사장.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 떨림이 사과의 감정에서 오는 그런 떨림이 아니었어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의 떨림. 아, 고객님 맞으시죠? 그날 택배 찾으셨던 분. 목소리부터 이미 쌍심지 켜고 시작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습니까? 예? 잠깐, 뭐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그렇게까지 신고하는 건 좀 심하지 않아요? 요즘 자영업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날 내가 좀 피곤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과입니까? 그 순간 저는 입이 딱 벌어졌어요. 지금 뭐라고요? 저한테 사과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렇게 물으니까요. 이분 말이 더 가관이에요. 아니, 내가 사과하러 전화한 거긴 한데 이게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 일이란 게 좀 그런 거잖아요. 근데 뭐 신고까지 해버리면 내가 뭐가 되냐고요? 아, 이걸 듣고 있자니 그날 느꼈던 수치심과 모욕감이 다시 되살아나는 느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딸도 인터넷에서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거 너튜브에 올라간 거 같다고. 진짜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나쁜 놈입니까? 순간 등골이 서늘했어요. 잠깐, 이 사람이 내 유튜브 채널을 알아봤다고? 생각해보면 제가 영상 올린 건 하루 뒤였고 그 영상에다 편의점 이름을 정확히 밝히진 않았어요. 근데 자기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알아본 거겠죠. 그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쪽이 공무원 출신이라고 하셨죠? 그럼 좀 더 배려심 있게 행동하셨어야지. 민원 하나로 사람 인생이 얼마나 망가질 수도 있는지 생각은 해보셨어요? 이쯤 되니까 저는 진짜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배려요? 제가 왜 무례한 사람한테 배려를 해야 되죠?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심이 끊어졌어요. 사장님, 전 그냥 제 권리를 행사했을 뿐이에요. 사장님이 고객 응대하면서 하신 말이나 태도가 정상이었는지 그건 사장님 본인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딱두.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날 밤 익명으로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제 유튜브 영상에 누가 봐도 편의점 쪽 지인 같고 편들어주는 댓글들이 잔뜩 달리는 거예요. 요즘 진상 고객들 너무 많음. 민원 하나로 장사 접게 만들 생각인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당신이 더 예민하더라. 참, 이 정도 되면 웃음도 안 나오죠. 근데 저는요, 그런 댓글 하나하나에도 다 증거를 남겼어요. 스크린샷 다 저장하고 IP 추적 요청할 수 있는 채비도 갖췄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말다툼이 아니라 명백한 2차 가해고 사이버 괴롭힘이었거든요. 이쯤 되니까 저도 진짜 이 판을 제대로 한번 엎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드디어 편의점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CS팀이 아니라 정식 고위관리팀에서요. 그 전화 통화 내용은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밤새 잠을 설친 채 커피를 들이켰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무서웠어요. 유튜브 댓글창에 몰려드는 이상한 사람들, 전화기 너머의 위협 같은 말투, 그리고 자꾸 드는 생각, 내가 괜한 일을 벌인 걸까? 이 정도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또 한편으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게 왜 내 잘못이지?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교차했어요.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앉아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번에도 모르는 번호. 근데 지역 번호가 02로 시작하더라고요. 받자마자 들리는 또렷한 목소리. 안녕하세요 고객님. 편의점 본사 고객관리팀장입니다. 순간 등줄기가 싸해졌어요. 아 진짜 본사다. 그 목소리는 CS팀이나 점주의 변명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중하고 단정하고 말 하나하나에 신중함이 묻어났어요. 고객님께서 접수해주신 민원 관련하여 본사에서 정식 조사에 착수했으며 현재 해당 점주에 대해 징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그 한마디 듣는 순간 진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정말 제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먼저 고객님께서 겪으신 불쾌한 경험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고객님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셨을 뿐이고
본사의 관리 소홀로 인해 피해를 입게 하신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 말에 정말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사람 대 사람으로 주고받는 사과구나. 지금까지 그 편의점 사장한테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진짜 사과. 그게 전화기 너머로 흘러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해버렸어요. 그날 처음으로 진짜 울었어요. 관리팀장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해당 점주는 최근에도 고객 응대와 관련해 경고를 받은 전례가 있었으며 이번 건은 중대 민원으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여부까지도 내부 검토 중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전 내가 괜히 민원 넣은 게 아니었구나? 그 생각이 진짜 확 들었어요. 그리고 팀장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셨어요. 고객님과 같은 분들이 문제를 바로잡아 주셔야 현장에서 변하는 게 생깁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눈물 닦고 나서야 조금씩 현실감이 돌아오더라고요. 그제야 유튜브 댓글창을 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악플이 싹 사라졌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신고해둔 댓글 중 몇 개는 플랫폼 측에서도 사이버 폭력으로 판단해 삭제한 거였고 그 뒤론 쫓기듯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제가 만든 그 영상 조회수가 10만을 넘겼어요. 그 밑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하나같이 잘하셨어요.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야 세상이 바뀌죠. 정의 구현 제대로네요. 이런 말들이었어요. 그걸 하나하나 읽는데 진짜 가슴이 꽉 차오르더라고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어. 내가 옳았던 거야. 그리고 며칠 뒤 CS팀에서 마지막 전화가 왔어요. 해당 점주는 내부 결정에 따라 편의점 운영권이 회수되었습니다. 단호한 결정이었어요.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있기 전까진 그냥 좀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조용히 넘기면 나만 편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말해야 바뀌고, 표현해야 존중받고, 행동해야 결과가 따라오는 겁니다. 그 편의점 사장님, 저한테 전화해서 극간 민원 하나로 사람 망친다고 하셨죠. 근데요, 사람을 망친 건 민원이 아니라 본인의 태도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그냥 모른 척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항상 말해요. 너무 참지 마. 그거 참는다고 너만 손해야. 우리가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보시면서 와, 이건 진짜다 싶은 순간 있었나요? 여러분도 혹시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억울하게 참았던 경험 있으신가요? 댓글로 꼭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처럼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용기가 될 수 있어요.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진짜 막장 이야기로 찾아올게요.